그렇게 로키는 오딘의 장남 토르의 친구이자 그의 동생이며 그를 배신한 자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그의 계략으로 곤란을 겪은 적도 많지만 도움을 많이 받기도 했는데, 그래서 이 신들은 로키를 되게 좋아하기도 하면서 상당히 꺼림칙하게 여겼어요. 자, 근데 이 로키의 도움을 상당히 많이 받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사건이 바로 토르가 묠니르를 얻게 된 사건입니다. 토르는 원래 유부남이에요. 아주 아름다운 시프라는 여인이랑 결혼을 했는데, 이 시프는 푸른 눈에 흰 피부에 붉은 입술에 아주 찬란하게 빛나는 황금색 긴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어느 날 자고 딱 일어나니까 우리 아름다운 시프 잘 잤어? 하면서 눈을 딱 떴는데 시프가 대머리가 돼 있는 거예요. 자기 머리가 없어! 무슨 일이야? 머리가 분홍색으로 깎여 있는 거예요. 아예 머리가 없어진 거예요, 하루 만에. 그래서 이 토르는 시프의 대머리를 보자마자 이것이 로키의 짓임을 직감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짓을 저지를 건 로키밖에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곧바로 로키에게 따지러 갔는데 이게 또 아니라고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술김에 그랬어 라고 수긍합니다. 그러면서 미안한데 머리를 뿌리까지 다 뽑아서 아마 한동안 대머리일걸? 다시 자라려나?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토르는 당장 머리카락을 되돌려 놓지 않으면 온몸에 있는 뼈를 싹 다 부러뜨리겠다 라고 협박을 했고, 협박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로키의 뼈를 부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로키의 첫 번째 뼈가 으득하고 부서지는 순간 로키는 타임을 외쳐요. 잠깐 타임. 우리 침착하게 생각해보자. 우리 난쟁이한테 이걸 부탁해보자 라면서 토르를 설득해요. 이 난쟁이들은 원래 이미르의 상처와 살 속에 살던 구더기들이었는데 신들이 이 구더기에게 인간의 모습과 지능을 부여했으며 흙과 자갈 속에 살 수 있도록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둠의 알펜이라고 불리는 난쟁이들이 생겼는데, 이들은 피부가 상당히 쪼글쪼글하고 키가 작고 못생겼으나 뭔가 물건을 만드는 솜씨가 아주 뛰어난 장인들이었어요. 장식품과 도구, 무기 제조법들을 터득했기 때문에 이들이라면 시프의 머리칼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로키는 재빨리 난쟁이들의 작업장이 있는 스바르텔페임으로 향했고, 가장 손재주가 뛰어나다는 난쟁이 삼형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삼형제에게 찾아가서 내가 듣자고 하니까 너네들이 실력이 좀 좋다며? 근데 옆 동네에 난쟁이 형제가 있는데 걔네들이 좀 더 물건을 잘 만든다 그러던데? 라면서 떠봅니다. 그러자 이에 발끈한 난쟁이들이 우리가 더 잘 만들 수 있어! 라면서 미끼를 불고 파닥거려요. 자, 그러자 로키는 이때다 싶어서 이 옆 동네에 브로크 형제가 도전장을 던졌고, 종목은 각자 3가지의 보물을 만드는 것, 그리고 필수 조건 중에 하나예요. 그 중에 하나는 꼭 반드시 금색 머리카락이어야 한다라는 전제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 삼형제가 콜을 외치자 이번에는 옆 동네 난쟁이 형제를 찾아가서 똑같이 미끼를 던져요. 그 삼형제인가 뭔가가 너네 형제가 상당히 무능한 놈들이라고 아주 그냥 깎아내리더라고. 근데 너네들도 좀 뛰어나지 않니? 잘 만든다고 들었는데 내가. 이렇게 미끼를 던집니다. 그러면서 그 형제들이 꼬우면 덤비라 그러던데? 라는 말을 탁 던졌는데 이번에 이 형제는 머리가 좀 좋았는지 금방 낚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상대가 로키였거든요. 근데 나는 네가 굳이 우리한테 와서 이렇게 말을 해주는 이유를 모르겠네? 네가 그렇게 당당하면
너도 이 내기에서 뭔가를 걸어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기 형제들이 이기게 되면 로키의 머리를 가져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자 로키는 일부러 이 브로크 형제, 이 두 형제를 지게 만들 생각으로 콜을 외칩니다. 자, 이렇게 난쟁이 에이트리 삼형제, 브로크 형제까지 이어서 로키의 머리까지 얹어가는 레이스를 시작하게 됩니다. 중간에 상당히 힘든 과정이 있었어요. 이 형제를 방해하기 위해서 막 로키가 파리로 변신해가지고 어떻게 막 방해를 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중간에 난쟁이들이 상당히 열심히 이 무기들을 만든 끝에 이 각각의 형제들은 6개의 보물을 만들었고, 심판을 보는 오딘, 토르, 프레이의 앞에서 대결을 시작합니다. 일단 삼형제는 오딘에게 선물을 해요. 뭘 선물했냐면 뭐든 아주 정확하게 꿰뚫을 수 있는 창이며, 이 창을 두고 맹세하면 절대로 깰 수 없는 창인 국리르를 선물해요. 자, 그러자 오딘이 아주 멋지군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이 바로 순금으로 만든 머리카락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 가발을 탁 쓰면 머리카락이 찰싹 달라붙어가지고 계속 머리가 자라는 거예요. 엄청 좋잖아요. 그래서 토르가 이걸 보고 시프를 불러가지고 시프 머리에 딱 씌워보자 곧바로 이 금 가발이 철썩 붙더니 예전만큼 길게 자라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선물인 세 번째 마지막 선물은 이제 손수건 같은 거 하나 탁 꺼내요. 그러더니 대사를 칩니다. 이 하얀 천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어. 어디든 갈 수 있는 배를 만들었어요. 가장 크진 않지만 이 조그만하게 접어뒀다가 펼치면 배가 되고, 언제든지 순풍이 불어서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금방 갈 수 있는 배인 거예요. 자, 이렇게 삼형제의 선물 3개가 끝났고요. 다음은 브로크 형제의 차례입니다. 이들의 첫 번째 보물이 바로 떨어져 나오는 팔찌라는 뜻의 드라웁니르예요. 드라웁니르입니다. 근데 이건 9일에 한 번씩 똑같은 팔찌가 8개 생겨나는 거예요.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어요. 이거 하나만 있으면. 그래서 이 팔찌를 오딘이 딱 껴보더니 한마디 하죠 또. 아주 멋지군 이라고. 그래서 이 바이킹들에게 황금 팔찌는 권력, 명예, 부유함의 상징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선물은 금빛 털을 가진 멧돼지입니다. 프레이를 위해 만든 선물이었고, 밤에도 언제든지 탈 수 있도록 이 황금털이 번쩍번쩍 빛나는 멧돼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멧돼지가 수레를 끌도록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둘 다 비슷비슷한 수준의 보물을 만들었는데, 마지막 이 브로크 형제의 회심의 역작이 뭐냐 하면 그것이 바로 으스러뜨리는 망치 묠니르 되시겠습니다. 근데 로키가 중간에 방해를 해서 풀무지를 잘못해서 이 묠니르의 단점이 손잡이가 너무 짧게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단점은 딱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손잡이가 짧지만 묠니르는 번개를 만들 수 있고 절대 망가지지 않으며 한 번 던지면 겨냥한 걸 반드시 명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로 던져도 무조건 주인의 손으로 돌아오며 크게 만들 수도 있고 작게 만들어서 옷 안에 넣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자 이것을 본 토르와 오딘은 모두 거인에게서 아스가르드를 지킬 수 있는 아주 소중한 보물이라면서 매우 기꺼워했고, 대결은 브로크 형제의 승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러자 로키의 머리가 위험에 처했어요. 어떡해, 내가 머리를 걸어버렸는데 이거 어떡해요. 이제 잘라줘야죠. 자, 그래서 로키가 급하게 타임! 을 외치면서 내가 너네들이 원하는 보물을 아무거나 다 줄 수 있어. 내가 재산도 줄게. 괜찮아. 나 보물도 있어. 나 할 수 있어. 줄 수 있어. 제발 머리는 잘 나가지 마. 라고 빌었는데
이들이 난쟁이인 거예요. 씨알도 먹히지 않죠. 우린 보물을 만들어낼 수 있어 라면서 기각을 외치고 결국 로키의 머리가 잘리게 되는데, 로키가 꾀를 냅니다. 이 숨을 한 번 쉴 때마다 잔꾀를 하나씩 만들어내요. 순간적으로 꾀를 탁 내서, 너네들은 분명히 내 머리를 자른다고 했지 내 목을 자른다고 한 적이 없으니까 너네는 절대 목을 자르지 말고 머리만 잘라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자르려면 여기서부터 잘라야 되는데 여기는 목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을 안 자르면 머리를 자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오딘이 또 되게 얇게 한마디 합니다. 맞는 말이군. 목은 자르지 말고 머리만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자 이 난쟁이들이 빡이 칩니다. 그래? 알겠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잘라줄게 라고 해요. 그래서 입에다가 칼을 쑤셔 넣기 시작합니다. 여기 자르면 머리잖아요. 엄청나죠? 그래서 이 입부터 잘 나가기 시작하는데, 로키가 이걸 예견을 했던 건지 무언가 보호장치를 여기다 껴놨어요. 그래서 칼을 아무리 썰어도 안 썰리는 거야. 그래서 결국 난쟁이들은 로키의 머리를 자르지 못했고, 열받아서 가지고 있던 송곳으로 로키의 입술을 그냥 팍 뚫어버립니다. 그리고 여기를 꿰맸어요. 말을 하지 마라! 라는 이런 뜻으로 입을 그냥 꿰매버립니다. 자, 그렇게 로키는 입술을 혼자 이렇게 뜯어가면서 사라져버렸고, 이것이 신들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무기들을 얻게 된 경위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얄미운 짓도 많이 하고 잔꾀도 많이 내고 엄청 미운 캐릭터인데, 마지막을 그렇게 막 미워할 수는 없게 만든 거예요. 로키 때문에 시작됐지만 로키 때문에 결국 얻게 된 것들도 많으니까요. 자, 이렇게 로키와 토르는 서로 앙숙이면서도 토르는 로키에게 무력을, 로키는 토르에게 잔머리를 빌려주면서 서로 상부상조하고 지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둘이 엮이게 된 또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바로 토르 결혼하는 날입니다. 토르는 이 로키 덕분에 얻게 된 아주 소중소중한 나의 묠리르, 망치를 늘 옆에다 두고 잠이 들었는데, 어느 날 잠에서 뭔가 쎄한 기운에 딱 깨보니까 옆에 두고 잔 묠리르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해보는 일인 로키 의심하기를 해봅니다. 그런데 결국 로키의 짓이 아님을 깨달았고, 두 번째로 해보는 일인 로키에게 조언 구하기를 또 해봐요. 토르는 로키에게 조언을 구했고, 로키는 곧바로 미의 여신인 프레이야를 찾아가게 됩니다. 로키는 토르의 망치를 되찾기 위해서 프레이야의 하늘을 날 수 있는 깃털 망토를 빌렸고, 매로 변신해서 거인이 사는 지역으로 날아갑니다. 이게 신이 저지른 짓은 아닐 거 아니에요. 신들의 가장 소중한 무기예요, 그건. 원래 프레이야도 네가 무슨 짓을 저지를 줄 알고 내가 깃털 망토를 빌려주니? 라면서 거절을 했다가 묠리르가 사라졌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하니까 응 그래 가져가 라고 하면서 줄 정도였어요. 신들에게서 이 거인들 신들에게서 거인의 위협을 지켜줄 수 있는 게 바로 묠리르란 말이에요. 정말 소중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로키가 거인이 사는 지역으로 날아가는데 뭔가 이상한 게 없는지 살펴보다가 엄청나게 큰 오거가 앉아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상당히 수상하게 여겨서 말을 걸어요. 어때? 요즘 좀 잘 지내? 신들의 세계에는 안 좋은 소식밖에 없는데 라고 하니까 갑자기 오거가 씩 웃어요. 뭔가 나는 뭔지 안다 라는 식으로 웃는 거야. 자, 그래서 뭔가 이게 심증이 가는 거야. 얘가 묠리르를 숨겼겠다.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오딘도 발견할 수 없는 곳에
땅속에다가 묠리르를 숨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대가를 치른다면 묠리르를 돌려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자, 그러자 로키는 뭐든 할 수 있어. 조건만 말해. 라고 했는데 오거가 사실 자기는 오거들의 왕인 스림이며 미의 여신인 프레이야와 결혼을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거 주제에 미의 여신이랑 결혼을 하고 싶대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로키는 곧바로 토르에게 돌아와서 이 사실을 알려요. 오거의 왕이 네 묠리르를 훔쳤고 프레이야랑 결혼을 하면 네 걸 돌려주겠다고 한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러자 토르가 어떻게 했을까요? 싸우는 것 말고 아무것도 못하는 이 눈치 없는 토르가 쪼르르 프레이야한테 가요. 그래서 그냥 고지곳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있지, 내가 묠리르가 없어졌는데 오거가 훔쳐갔대. 근데 그 오거가 너랑 결혼하면은 내 망치 돌려준대. 결혼해라 너. 자, 그러자 프레이야가 불같이 화를 내면서 이들을 쫓아냈고 결국 쭈구리가 되니까 토르는 다른 신들을 모아서 회의를 열어요. 이 큰일이다 이거. 묠리르가 없어졌는데 프레이야가 협조를 안 한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라면서 신들을 다 모았는데 세상을 감시하는 역할이었던 헤임달이 한 가지 묘수를 내요. 그게 뭐냐면 네 거 잃어버렸으니까 네가 책임져. 네가 프레이야로 변장해서 시집가면 되겠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자 옆에 있던 신들이 오, 좋은 생각 이라면서 전부 다 동의를 하고 최고 신인 오딘마저 토르를 버립니다. 아, 그래. 아, 그 좋은 생각이구만. 아이, 시집 가. 그래서 여신들이 즉시 자기 막 드레스랑 보물, 보석을 다 들고 오는 거야. 곧바로 결혼식을 위해서 드레스를 가져와서 준비를 했고 프레이야의 특징 중 하나인 금목걸이인 브리싱즈 목걸이를 흔쾌히 빌려줍니다. 프레이야가. 토르가 당신 대신 결혼하기로 했는데 목걸이 한 번만 빌려줘요. 그러니까 그래 가져가. 그래. 이러면서 브리싱즈를 딱 그냥 빌려주고 다른 여신이 자기 갖고 있는 보석을 다 가져와요. 그래서 백금으로 만든 반지 100개를 가져와서 토르 손에 다 끼워줍니다. 그렇게 이 토르는 순식간에 여장을 하게 됐는데 문제가 있어. 얼굴이 이게 아니야. 어떻게 해? 이게 마스크가 아니야. 붉은 수염이 있고 부리부리한 눈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어떡해요? 네가 신부니까 베일을 써라. 베일을 쓰고 왕관을 써라. 이렇게 해가지고 눈을 딱 가려요. 그래서 이 머리쓰개를 딱 쓰고 베일을 싹 쓰면서 눈이랑 입을 전부 다 얼굴을 싹 다 가려버린 거야. 그리고 이 토르를 못 믿어한 로키가 얘가 무슨 말을 떠들지 모르니까 일단 시녀로 변장해서 따라가서 대신 대사를 쳐주기로 합니다. 그렇게 결국 토르와 오거의 결혼식 날이 다가왔어요. 스림은 자신의 결혼식을 매우 고대하면서 모든 결혼식 준비를 아주 성대하게 다 맞춰놨어. 엄청난 양의 음식과 술을 준비해놓고 우리 신부 어서와요. 당신이 프레이야군요. 처음 봐요. 얼굴을 가렸군요. 우리 첫날 밤에 내가 이걸 벗길 생각을 하니까 아주 그냥 설레 죽겠네요. 이러고 있는데 이 눈치 없는 토르가 배가 고프구만 그러더니 황소 1마리, 연어 통구이 8마리, 케이크, 페스트리를 전부 다 먹었고 꿀술 3통을 먹어치웁니다. 근데 옆에서 스림이 보니까 이거 너무 많이 먹는 거거든요. 여신이 원래 이렇게 많이 먹나? 왜 이렇게 많이 먹지?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옆에서 로키가 또 이걸 쳐요. 우리 프레이야 여신님이 8일 동안 결혼식을 너무 고대하면서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그래서 오늘 당신을 만나서 너무 안심되니까 오늘 많이 드시나 보다. 정말 사랑스러우시다. 그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 자, 그러다 스림이 사랑스럽군. 내 와이프 이러면서 갑자기 입을 맞추려고 베일을
촥 그냥 걷어버립니다. 이 머리쓰개를 탁 벗겼는데 토르의 부리부리한 눈이 팍 하고 드러난 거지. 그러자 스림이 그녀의 눈이 불타오르는 것 같다면서 무서워해요. 아니 프레이야 눈이 왜 이래? 이러자 또 옆에서 로키가 당황하지 않고 프레이야 여신님이 결혼식 기대하면서 8일 밤낮을 한숨도 못 자셨어요. 그래서 지금 스림의 사랑을 맛볼 생각에 불타는 열정에 눈이 충혈되어서 그렇게 보이시나 봐요. 정말 사랑스러우시다. 그죠? 라면서 둘러댑니다. 자, 그러자 스림이 또 여기에 만족해요. 그렇군. 역시 내 사랑스러운 아내야. 오늘 이 신부를 축성을 해야겠군. 내가 훔쳐온 멸리르를 가져오너라. 이렇게 해서 멸리르를 딱 꺼내오게 해요. 그래서 이 무거운 멸리르를 거의 4명이 이걸 들고 낑낑거리면서 운반을 해온 거예요. 그렇게 멸리르가 토르의 무릎 위에 덕 놓이게 됐고 스림은 아무것도 모른 채 오 아름다운 그대여 아름다운 목소리로 나를 사랑한다고 나의 신부가 되겠다고 맹세해줘 라고 하니까 금반지 100개로 뒤덮인 토르의 손이 뮬리르를 턱 잡으면서 내가 할 말은 네가 이 망치를 훔쳐가면 안 됐다는 거야 라고 하면서 망치를 휘둘러 버립니다. 그렇게 스림은 2번 다시 일어나지 못했어요. 뚝배기를 깨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스림은 직사했어요. 결국 이 결혼식에 참석한 모든 거인과 오거가 싹 다 죽었고 토르의 성대했던 2번째 결혼식은 피해 결혼식으로 끝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 북유럽 신화에서 가장 유명한 3인방 오딘, 토르, 로키와 관련된 사건들을 한번 알아봤어요. 어때요? 재밌었나요? 상당히 이제 이해할 것들이 많고 기존에 알고 있던 신들과 다른 것들이 많아서 좀 어려운 게 있었을 텐데 나중에 또 하게 되면 천천히 다른 것도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오늘의 컨텐츠 북유럽 신화 이야기 그리고 토르의 결혼식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